네, 이번 니스 테러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 날에 일어난 참사입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파리 테러 이후 최악의 프랑스 테러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내전 등 분쟁 현장을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국제분쟁 전문 PD인 김영미 시사인 편집위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이 테러 분쟁 지역을 주로 이제 현장 취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니스 이 트럭 돌진 테러, 아직까지 이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김 PD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테러 같은 경우는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불특정 다수 사람을 노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그 밤 시간대에 이런 테러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이슬람에서 5번 정도 하루에 그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 이스탄불 아타투르크 공항 테러나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방글라데시 테러 같은 경우도 10시 전후에서 항상 테러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10시 전후에서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해변 같은 경우는 그 서양인들이 많이 관광객들로 많이 와서 옷을 좀 짧게 입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슬람 급진주의자 입장에서는 테러 대상으로 노리기 좋은 타겟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프랑스 남부의 해양 도시 또 휴양지로 알려진 이 명소인데 니스가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현지 시각으로 한 밤 10시가 넘어서 이 테러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라마단 기간은 지금 끝났습니까? 예, 라마단 기간은 끝났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라마단 기간 동안 이제 뭐 자신들 생각으로는 좀 성스럽게 좀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들이 말하는 그 테러라는 것은 그들은 지하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을 위한 전쟁. 그래서 이거를 준비한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아마 앞으로도 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관광지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또 불특정 다수가 있기 때문에 또 모여 있다는 그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트럭이 돌진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테러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작년 11월에 했던 이 프랑스 파리 테러도 그렇고요. 또 터키 이스탄불 공항, 또 터키의 유명 관광지에서도 테러가 있었고요. 또 이 며칠 전에는 이 방글라데시 다카 시내 레스토랑에서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무장, 이 전혀 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 이해가 없는 일반 군중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이 소프트 타깃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이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특정 어떤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최근에 잇따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홍보 효과인데요. 네. 그 IS이던 IS 연계된 테러 조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그 하나님에 위한 전쟁 이거를 가능하면 세상에 많이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모인 곳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고 그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들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다는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인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테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그 테러의 대상이 테러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네. 그 이번에도 이제 튀니지 출신 니스 주민이라고 지금 범인이 밝혀졌는데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사회에 동요되지 못한 그런 쉽게 말해서 사회 불만이 많고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종교적인 것들이 투입이 됐을 경우 이런 대형 테러까지 연결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네. 이것은 주로 이제 IS의 전략 중에 하나고요. 요즘엔 온라인을 통해서 IS냐 IS가 아니냐가 구분이 없을 정도로 이제 테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교본을 통해서 배워서 이 테러 수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이번 테러 같은 경우는 트럭으로 돌진을 했지만 트럭 안에 폭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테러리스트 계산에는 그 폭탄까지 터지는 것까지 아마 계산을 했을 텐데 아마 불발에 그친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한 어떤 이제
범행 동기라든지 또 배후 세력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앞서 우리 그 외교부 기자도 알려줬는데요. 우리 현지 교민 5명이 지금 연락이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관광객들도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현지에 지금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에도 우리 이제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가장 취약한 곳이 공항인데요. 그 기도하는 시간 5번을 좀 계산을 해서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테러가 나는 경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스케줄을 만들 때 그렇게 해서 조심을 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날, 이번에 테러가 발생한 바스티유 날처럼 특정 국경일 같은 경우, 또 축제, 그리고 상징적인 곳 이런 곳들을 좀 많이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관광지 같은 경우도 많이 위험에 노출됐고 최근 이제 발표한 IS가 발표한 그 자기네들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19개국 가까이 되는데요. 점점 이제 나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으로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좀 피하시는 게 가장 네. 그래도 그 테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특히 이제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날 이때도 굉장히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요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테러 패턴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피하시고 또 외교부에 자신이 그 나라에 해당 국가에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누가 거기에 있는지를 전혀 알기가 쉽지 않기 네. 때문에 그래서 외교부에 항상 자신의 안전 이런 것들을 통보하는 것도 습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분쟁 전문 김영미 PD와 함께 그 이번 니스 차량 테러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